조정의 타이밍에서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기입니까? 사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가가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 있으니까요. 저는 뭐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한번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익의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 저는 교수님과 함께 채널 같이 만들고 있는 임예성 PD라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아드님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교수님. 미국에서 오셨다고. 예, 저 미국 가서 지금 경제학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뭐 1년 만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1년 이내에 그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들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나오고 미국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가 저 생활비 뭐 모든 경비를 다 그 학교에서 지원받고 예, 저는 저 환율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도 유학을 해봐서 아는데 보통 학비 보낼 때 부모님들이 환율 가장 많이 그때 가장 민감해요. 유학생들이 그렇죠. 자기 자녀들 유학 가 있으면은 환율 조금이라도 낮아지면은 학비가 좀 크니까 규모가. 교수님께서 강요하시진 않았나요? 경제학자가 되어라. 아니 전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뭐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예, 그런데 뭐 제가 그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서요. 예, 경제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좀 기회가 된다면 아드님도 한번, 왜냐면 또 경제학 박사 미국에서 보는 뷰가 또 궁금해서 저희가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시장 24년도 시장 얘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작년 한 해에 대해서 좀 마무리 리뷰를 해주시고 또 24년도 응원의 메시지로 좀 시작하면 어떨까요? 예, 제가 작년 한 해 금융 민주주의를 같이 한번 이뤄봅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예, 작년에 제가 뭐 은행예금 비중 줄이고 주식 채권 비중 좀 늘리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저도 뭐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아마 그랬다면은 작년에 부가 좀 늘어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무엇보다 작년 한 해 동안 예, 저하고 같이 뭐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의도 들어주시고 뭐 고마운 마음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댓글에 보니까 교수님 덕분에 올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었다. 이거 왜 유독 지킨다는 얘기가 좀 나왔던 한 해였을까요? 23년은. 예, 그만큼 좀 변동성이 심화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작년 한 해 보면은 뭐 주가 지수도 뭐 분기별로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업종별로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킨다는 표현은 저 같은 사람한테 아마 적합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산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자산을 지켜야지 돈을 더 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자산의 작년 한 해는 지키면서도 또 저 돈을 그 부를 늘리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늘 위기의 시그널을 좀 많이 말씀 주셔서 구독자분들께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데 요즘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기회의 시그널을 좀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뭐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은행예금 비중 좀 줄이고 주식채권 비중 더 늘리십시다. 물론 제가 분기별로도 말씀드렸습니다. 분기별로 어떻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작년에도 뭐 11월, 12월에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뭐 10월 말 11월 초에 그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하신 분이라면 아마 작년 연말이 좀 따뜻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 늘 위기의 시그널, 기회의 시그널을 좀 미리 말씀 주시는데 전망으로 인해서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앞에 되게 멋진 책이 여러분들께 선보이는데 이건 뭘까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너무 멋있죠. 저희 이제 수학의 정석 있는 네. 것처럼 교수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정말 모두 담은 경제의 정석이란 책이 출간됐습니다. 예. 이 책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동안 책을 뭐 공저까지 포함해가지고 21권을 냈거든요. 예, 그런데 정석이라고 제목을 단 거는 처음입니다. 저도 좀 아니 뭐 정석일까 부끄럽지는 하지만은
그만큼 제가 정성을 다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경제지표 관련 책도 여러 가지를 냈는데요. 그동안 그 통계 중심으로 복잡한 숫자 중심으로 책을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경제를 잘 모르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말씀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경제지표를 아주 쉽게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경제 공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걸 금융시장에 적용해 가지고 부를 늘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를 쉽게 설명하고 그거를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석이라고 썼는데요. 제목이 좀 부담스러우시죠? 지나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요. 네. 하여튼 저 나름대로 정석처럼 한번 써보자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래서 유튜브에서 이래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근거가 되는구나라는 지표들이 혹은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들이 정말 잘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기 125페이지를 좀 보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교수님께서 늘 주가를 이렇게 전망을 해주시고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신데 주가와 상관관계를 이루는 그것은 이렇게 하면서 일평균 수출 금액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이거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우리 코스피가 여러 경제 변수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변동하고 있는데요.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이 상관계수가 0.9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저평가됐습니다, 혹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제가 그 2021년 4월에요. 코스피가 3,300 갔을 때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2,200 갑니다. 일부 언론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참 그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때 그 본지표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의 관계. 그때 2021년 4월 보니까 이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40%나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가라는 건 제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지표를 보고 2,200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주가는 뭐 저 2021년 9월에 뭐 2,135까지 그렇죠. 그 밑으로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가 줄여야 되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보여드려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솔직히 보이실까요? 여기 이렇게 교수님께서 지표까지 넣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쫙 써주셨는데요. 정말 한번 읽어보시면은 교수님과 함께 견해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팁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올해 시장 24년도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4년도에 좀 이게 키워드를 잡아주셨어요. 3고에서 3저로 말씀해 주셨는데 3고 3저에서 3은 어떤 것에게일까요? 뭐 상고라는 거는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 이거거든요. 특히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니까 미국 물가가 2021년 6월 한때는 뭐 전년 동월비 일시적 9%까지 갔거든요. 그렇게 물가 오르니까 연준이 금리를 가감히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물가 때문에 고금리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서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돈이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된 거죠. 그래서 상고라는 것은 미국 중심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 이게 상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올해 24년도 시장에는 이게 다 저로 가나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많이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 12월에는 2.8%까지 떨어졌어요. 아마 올해는 2% 초반까지 떨어질 겁니다. 물가가 떨어지니까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서 그 시장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때 5% 장중에 넘었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그 3.8%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미국으로 돈이 덜 갈 것이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약세로 가고 있죠. 달러 지수가 한때 114까지 갔는데요. 최근에 100 안팎까지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가 최근에는 이제 아직은
뭐 저물가로 할 수밖에 없는 저물가로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저달러다. 좋다. 예. 그래서 상고가 지금 3조로 변하는 과정인데요. 현재는 3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 단계. 예,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 주신 3저에 좀 연관돼서 또 달러랑 봤을 때도 우리나라 코스피는 달러 환율과 좀 반비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우리 주가를 보면은 뭐저 80년대는 우리 주가가 미국보다 많이 올랐고 90년대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2010년부터 2020년대까지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10년 네, 주. 그런데 10년 주기인데 그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 지수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달러 지수가 올라갈 때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고요.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고 현상이 해제되면은 3조로 가면은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가가 2,500을 이제 넘어섰어요. 예. 좀 안정적으로 넘어선 것 같은데 지금의 현재 위치는 적정한 수준인지 혹은 아직 좀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아직도 저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뭐 명목 GDP나 유동성에서 주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명목 GDP 가지고 평가하면요. 뭐 작년 말 현재 코스피 적정 수준이 한 3천이 나와요. 그다음에 총 유동성의 M2에 비해서도 우리 코스피가 한 15% 정도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결국 그 제자리에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단기적으로 보면은 중간중간 조정은 있을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책에서 나오는 거 일평균 수출 가지고 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책에 제가 그 선행지수 예측하는 거,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선행지수 선행한다는 거 이런 걸 적어놨습니다. 최근에는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 버렸거든요. 이거는 머지않아 선행지수가 올라가도 중간에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주가도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걸 미리서 좀 예고해 주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은 왜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주가도 조정 보이는지 이 책 보시면은 뭐 설명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지금 월간 산업활동 수출입 동향이 발표될 때마다 최근 경제를 업데이트해 주거든요. 그런데 기초 개념을 모르시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고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저 친구가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훨씬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최근 경제 동향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보면서 지금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니까 한결 참 무지한 사람인데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교수님? 중간중간 조정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지금 상고에서 3조로 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위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그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도 되지만은 기업 이익 증가율이거든요.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는 오릅니다. 근데 어떤 때는 금리가 떨어질 때도 주가도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금리 떨어진 폭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하락폭이 더 커지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런데 아마 올해 그 상반기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감소하면은 미국 기업들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고 아마 미국 기업 경영자들은 고용을 줄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 하락폭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 하락폭이 커지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기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게 1분기 중반, 2분기 초반쯤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그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그걸 미리서 예고해 줬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평균 주가가 올해 작년보다는 높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당장 뭐 아까 적정 주가 3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3천을 뚫고 3,300 뚫고 대세 상승 국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전체적으로 박스권일 가능성이 있고 분기별로는 중간중간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이 책에서 나오는
장단기 금리 차나 선행주 순환 변동치,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이런 걸 보고 뭐 분기별로 좀 대응하시는 게 올해는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의 타이밍에서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기입니까? 사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가가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 있으니까요. 3, 4월에 저는 뭐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한번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